우리는 시니어 시대 시즌5 마음 건강과 인간관계. 사와 시니어 우울증 그 신호를 아는 법. 혹시 요즘 아침에 눈을 뜨기가 힘들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예전에는 즐거웠던 취미 활동도 시들하고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도 귀찮게 느껴지는 날들이 많아지셨나요? 온몸이 무기력하고 마음은 자꾸만 가라앉아 하루하루가 마치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혼자 소갈이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시니어 우울증 그 신호를 아는 법이라는 제목처럼 노년기에 찾아오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은 단순히 기분 탓이나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며 우리 시니어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마음의 병이라 하여 부끄럽게 여기거나 자신이 우울증이라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인 우리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시니어 시대 건강 안내자 이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시니어 우울증이 무엇인지,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다시 활기찬 삶의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해결책을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나가 볼까요? 일부 노년기 우울증, 단순히 우울한 기분이 아니다. 우울증은 일시적인 슬픔이나 기분 저하를 넘어 뇌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과 관련된 질병입니다. 특히 노년기 우울증은 젊은 층과 다른 특징을 보여 진단이 어렵고 간과되기 쉽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특징: 신체 증상 호소감염성 우울증. 젊은 사람들은 슬프고 우울하다고 말하지만 시니어분들은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온몸이 쑤신다와 같이 신체적인 통증이나 불편감을 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픔을 직접 표현하기보다 몸의 아픔으로 나타나는 감염성 우울증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무기력감과 의욕 상실,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잠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거나 하루 종일 TV만 보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억력 저하. 우울증이 심해지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져 치매와 혼동되기도 합니다. 이를 가성치매라고도 부르는데 우울증 치료와 함께 기억력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초조함, 불안감. 안절부절 못하고 괜히 불안해하며 작은 일에도 쉽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격 변화. 이전보다 고집이 세지거나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등 성격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평이 늘거나 가족을 의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 노년기에 더 흔할까요? 노년기 우울증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 더욱 흔하게 나타납니다. 상실 경험. 배우자, 친구의 죽음, 신체 기능 저하, 경제력 상실, 사회적 역할의 상실은퇴 등 나이가 들면서 겪는 다양한 상실감이 우울감을 키웁니다. 만성 질환 및 통증.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적인 신체 질환과 지속적인 통증은 우울증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고립감, 은퇴,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해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약물 부작용. 일부 약물, 혈압약, 스테로이드 등이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뇌기능 변화. 뇌의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의 변화 등 생물학적 취약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면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닌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숨기거나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부 마음이 보내는 위험 신호 놓치지 마세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감기를 방치하면 폐렴이 되듯 우울증도 방치하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을 잘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력 저하와 에너지 부족. 무엇을 하려고 해도 몸에 힘이 없고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무기력감에 시달립니다. 흥미 상실과 즐거움 감소.
예전에는 즐거웠던 취미 활동, 사람들과의 만남, TV 시청 등 모든 것에 흥미를 잃고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삶에 낙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책감과 자기 비난, 자신을 쓸모없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과거의 일에 대해 지나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합니다. 수면 불규칙 및 식욕 변화,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잠만 자려 합니다. 식욕이 너무 없어져 체중이 줄거나 반대로 폭식하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 가장 심각한 신호. 사는 게 의미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와 같은 생각이 자주 든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거나 주변에 작별 인사를 하려는 등의 행동도 심각한 신호입니다. 만약 이러한 신호들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시니어 우울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3부 무거운 하루를 가볍게, 마음 회복을 위한 실천. 우울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몸을 움직여라. 무기력을 깨는 첫걸음. 움직임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가장 작은 목표부터 시작.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다면 먼저 이불 정리하기, 창문 열어 환기시키기 등 아주 사소한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성취감이 다음 행동을 이끌어낼 힘이 됩니다. 가벼운 산책. 햇볕을 쬐며 하루 20에서 30분이라도 산책을 해보세요. 자연 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 및 가벼운 운동.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는 몸의 경직을 풀고 활력을 줍니다. 집안일하기. 청소, 빨래, 설거지 등 가벼운 집안일도 몸을 움직이고 성취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햇볕을 쬐고 자연과 교감하라. 마음의 비타민. 햇볕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고 뇌 속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낮에 30분 이상 햇볕을 쬐고 가까운 공원이나 뒷산에 가서 자연을 느껴보세요. 자연의 소리와 향기, 푸른색은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켜줍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 마음의 질서 잡기. 불규칙한 생활은 우울감을 심화시킵니다. 규칙적인 루틴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아침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은 무너진 생체 리듬을 회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하루 3끼를 규칙적인 시간에 건강한 식단으로 챙겨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 등 푸른 생선, 견과류, 비타민 B군 콩류, 녹색 채소, 프로바이오틱스 요거트, 김치 등이 풍부한 음식은 뇌 건강과 기분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지난 시간에 배운 숙면 팁들을 활용하여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세요. 개인 위생. 매일 샤워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 등 자신을 돌보는 작은 행위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오감으로 마음 다스리기. 작은 즐거움 찾기. 우리의 오감을 활용하면 무기력한 마음에 작은 자극과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청각. 좋아하는 음악, 새소리, 빗소리 등 편안한 소리를 들어보세요. 후각. 향기 좋은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거나 좋아하는 꽃향기를 맡아보세요. 미각. 따뜻한 차나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맛과 향에 집중해보세요. 시각.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변화하는 계절을 느껴보세요. 촉각. 부드러운 이불이나 좋아하는 옷을 만져보고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쓰다듬어 보세요. 다섯째, 소통하고 연결하라.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기. 외로움은 우울감을 심화시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려 노력하세요. 가족, 친구와 대화.
힘들거나 답답한 마음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동호회 모임 참여,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줍니다. 여섯째, 긍정적인 생각 습관 마음의 근육 키우기. 감사일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긍정 확언.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소중한 존재야와 같은 긍정적인 문장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용서와 화해. 과거의 상처나 미움은 마음의 짐이 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타인과 화해하려는 노력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부 전문가의 도움. 나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 내가 우울증이라고? 병원에 간다고? 남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지키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통해 우울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센터. 약물 치료 없이 심리 상담만으로도 마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각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며 우울증 선별검사와 상담, 프로그램 연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당 복지관의 상담 프로그램.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보세요. 우울증은 혼자서 싸우기 매우 힘든 싸움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세요. 의사나 상담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가장 적절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가족의 역할. 곁에서 우울감을 겪는 가족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심과 경청. 괜찮아? 무슨 일 있어? 하고 먼저 물어보고 판단 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활동 권유. 함께 산책하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등 작은 활동이라도 함께 하도록 부드럽게 권유하세요. 전문가와 상담 권유. 가족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안내해주세요. 네가 약해서 그래와 같은 비난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5부 시니어 우울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시니어 우울증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나약함의 증거이다? 아닙니다. 우울증은 뇌의 신경학적, 생화학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의학적 질병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우울한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울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지속적인 우울증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며 건강한 노년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항우울제는 중독성이 있거나 성격을 바꾼다? 아닙니다. 항우울제는 마약처럼 중독되지 않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히 복용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울 증상을 완화하여 본연의 모습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기억력도 나빠지고 결국 치매로 간다?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가성 치매일 가능성이 높으며 우울증 치료를 통해 기억력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치료받지 않은 우울증이 치매 위험을 높일 수는 있으나 우울증 자체가 치매는 아닙니다. 우울증은 혼자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 혼자 힘들어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6부 실제 사례 이야기. 70대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지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극심한 외로움과 함께 우울감을 겪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셨고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아지면서 체중도 많이 줄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했지만 본인은 너무나 힘드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권유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셨고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꺼려 하셨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자녀들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시작하셨고 예전에는 즐겨 하시던 텃밭 가꾸기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텃밭에 심은 작은 채소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생명의 활력을 느끼고 이웃들과 채소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고 잃었던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즐겁다고 하시며 우울증은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 마음이 아플 때 치료받아야 하는 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처럼 여러분도 전문가의 도움과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힘들어하지 않는 용기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며 감염성 우울증처럼 숨겨져 나타날 수도 있다. 신체 통증, 무기력, 기억력 저하, 성격 변화 등 다양한 신호들을 놓치지 마라. 몸을 움직이고 햇볕을 쬐고 규칙적인 생활, 오감 활용, 소통, 긍정적인 생각 습관이 마음 회복의 핵심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나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며 가족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힘들어하지 않는 용기와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다. 시니어 시대 여러분, 마음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니어 시대가 여러분의 옆에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햇볕을 쬐며 잠시라도 산책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함께 알면 덜 두렵고 함께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을 이해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시니어 시대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들을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혼자살이 외로운 독거 어떻게 다를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삶 속에서도 외로움 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비결을 찾아드릴게요. 당신의 건강을 함께 지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